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봉화 송이축제가 27일부터 사흘간 봉화읍 내성천과 송이산 일대에서 열립니다. 미리 가본 봉화 송이축제를 홍정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나무의 잔뿌리에서 자라나는 송이버섯. 비타민 D와 향이 풍부하고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산의 보물이라 불리는 송이축제를 앞두고 송이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잦은 비와 이상 기온으로 송이 생산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봉화군 송이 생산량은 540kg, 올해는 342kg에 불과해 지난해 절반을 겨우 웃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양이 다 적어지니까 물량이 영 없고, 그렇지만 봉화 송이는 육질이 좋고 단단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봉화 송이입니다. 송이 생산량은 줄었지만 봉화 송이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한국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봤어요. 그래서 송이가 봉화에서 유명한 거 알고. 지역 주민들은 봉화의 대표 작물인 송이버섯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이 습도가 높아서 송이가 좀 무르고, 우리 내륙의 송이라서 단단하고 야물고 향이 더 강하고 좋아요. 봉화군은 봉화송이 축제를 한야구와 어우러지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봉화송이와 또 올해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한야구를 매칭을 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하였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봉화송이 축제에 오셔서 아주 멋진 가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화송이 축제는 27일 밤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뮤지컬 공연과 청량문화제, 송이 채취 체험, 유적 탐방버스 투어, 송이버섯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집니다. 송이를 주제로 백두대간 산골에서 열리는 봉화송이 축제가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와 복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잦은 태풍 때문에 채소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전체로 번질지 우려됩니다. 윤경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죽도시장의 채소거리. 이른 아침부터 주부와 상인들이 장을 보느라 분주합니다. 가격을 물어보긴 해도 지갑이 쉽게 열리진 않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부 채소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첫째 마진이 없지요. 또 그 가격 올릴 수도 없고 갑자기. 그러니까는 찾는 사람은 많는데 우리가 지금 마진이 없어가 그게 이제 힘들고, 또 세금 같은 것도 많이 올랐고 그래가지고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고랭주 배추 10kg의 도매가가 지난달 9,150원에서 최근 17,600원으로 92%나 상승했습니다. 또 상추 가격도 80% 이상 뛰었고, 무와 호박, 깻잎의 도매가도 40에서 60%까지 올랐습니다. 추석이어서 물건이 또 그때 수요가 또 많으면서 또 생산량은 또 이렇게 거기 대비해서 또 이렇게 부족하니까 또 비쌌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태풍 때문에 또 아마 야채가 다 또 많이 이렇게 손상돼 갖고 또 금액이 또 많이 올랐어요. 미리 계약된 물건을 받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대형마트의 사정도 전통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3,480원에 판매되던 손질배추 한 봉의 가격은 일주일 만에 1,500원이나 올랐습니다. 또 가시오일은 44%, 상추도 20%나 올라 주부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폭이 적시 방연되지 않고 덜 민감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추석 물가 인상과 태풍이 연달아 오면서 불가피하게 신선식품 일부 품목이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잇따른 태풍과 잦은 강수에 일조량 부족으로 산지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 피해가 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한숨 짓게 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핵심 소방 정보를 알아보는 소방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동부소방서의 박대석 구조대장과 함께 9월 소방 정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느덧 가을입니다. 전국적으로 등산에 나서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산악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은 뭡니까? 예,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판단 미숙, 준비와 정보 미흡 등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산악사고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2017년에 28건, 지난해가 24건, 올해가 4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 유형별로 조난 33건, 실족, 추락 16건 등입니다. 산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예, 첫째, 산에 오르기 전에 기상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을은 날씨 변화가 심하고 일몰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으므로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춥지 않더라도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옷이나 장비를 챙겨 저체온증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가을에는 뱀과 벌이 활동을 많이 하는 계절입니다. 뱀은 나무색과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 독사에 주의해야 하며 감염된 들쥐, 배설물에 의한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진드기에 의한 젖저가무시병 이른바 3대 열성질환은 가을철에 왕성히 발병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주의점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 산행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예,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휴대전화와 예비 배터리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네. 등산로 쉼터 및 주변에 설치된 119 구조 유지 표지판을 번호를 숙지해 119에 신고하면 구조대가 사고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시 두세 명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홀로 산행이나 음주 산행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본인의 체력과 맞는 적절한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혼자 산행하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특히 이 동구에는 팔공산이 있어서 산악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죠. 동부소방서가 대비하고 있는 예방 대책은 뭡니까? 우선 등산목 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등산로마다 설치된 구급함을 정비하여 환자 발생 시 임시 응급처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시범과 체험을 통해 유사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산악 구조대를 운영하여 등산로와 안전시설물 정비하는 등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광주 시민 산악 구조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안전사고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가을철에는 이 산악 사고도 많지만 앞서 말씀하신 벌쏘임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요. 어떻습니까? 예, 9월에는 벌쏘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사실 벌떼를 자극하지 않는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네. 벌초등 작업 시 긴 막대기를 이용 사전 벌집 위치를 확인하고 성묘나 등산할 때에는 밝은 옷을 피해야 합니다. 향수, 스프레이, 화장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피해야 합니다. 성묘 이후 막걸리, 과일 등을 주변에 방치하면 벌떼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주의를 여어야 합니다. 네, 만약에 근처에 벌집이 있는 걸 모르고 작업이나 등산을 하다가 벌들이 때로 몰려들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할까요? 벌떼의 습격을 받을 때에는 옷이나 수건을 흔들거나 소리를 지르는데 이러한 행위는 벌떼를 더욱 자극하고 목표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벌의 비행 속도는 시속 4 내지 50km가 되므로 뛰어서 도망가는 보다는 벌떼의 습격을 받을 시 현장에서 20m, 30m를 천천히 벗어나야 합니다. 주변보다 낮고 그늘진 곳에서 자세를 낮춰 벌떼가 목표물을 찾지 못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네, 이 벌쏘임 사고가 빈번한 만큼 벌에 쏘였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하면 좋을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벌침 핀셋보다는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통증과 부기를 내리기 위해 얼음찜질 등이 필요합니다. 체질에 따라 과민 반응에 의한 쇼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때는 편안하게 누이고 호흡을 편하게 해준 뒤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준비된 대구 동부소방서에서는 가을철 화재 예방 및 산악사고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대비하는 방법만이 최선의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동부소방서에서는 지난달에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갓바위 입구에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수학능력 시험 전까지 공휴일에 수능 염원 치성력과 등산객 대상으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동부소방서 박대석 구조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백세 시대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건강하고 기운찬 노년을 보내는 것 누구나 바라는 삶일 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 노인 질병 실태를 짚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길어진 수명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6년 기준 신생아가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대 수명은 82.36세. 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살 것이라 예상되는 건강 수명은 64.9세입니다. 노년의 17년 정도를 아픈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통계청 노인실태 조사 결과 전체 노인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만성질병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인 한 명당 평균 2.7개의 만성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석 달 이상 꾸준히 약을 먹는 경우도 83.5%. 실제로 폐렴과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렴이 2017년에는 4위였는데 18년에 3위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도 17년에 11위에서 두 단계를 상승한 올해 18년에는 9위의 이제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치매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올라 지난해 처음으로 치매가 10대 사망 원인 안에 들었습니다. 옷을 잘 못 입는다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 등이 중기되면 나타나고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그 증세가 심해지기도 하지만 몸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잘 못 움직이고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로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가 열렸지만 길어진 수명만큼이나 건강한 노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2만여 명에 달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요양원을 비롯한 의료복지시설 이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에 있는 한 요양시설입니다. 수용정원은 28명, 20명 남짓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실은 대부분 2인실로 대도시에 비해 대체로 내부 공간이 넓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합니다. 생활이 좀 어떠십니까? 생활하시기가? 괜찮아요. 응. 어떤 부분들이 제일 괜찮아요? 자는 부분이 제일 괜찮아요. 네? 지내고 잘 때 괜찮아요. 경북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비해 요양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2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역시 경북이 400여 군데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입소율은 82%로 90%를 웃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장기 요양 어르신 대부분이 자녀가 있는 대도시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보호자가
자기 집 가까운데 요양병원이 많아요, 경북에. 요양병원이 많이 그 시도에 지어졌는 데는 굉장히 이제 입소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는 요양병원 증가와 함께 저렴한 땅값에 비해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렇게 지방 도시로 오면 이점이 뭐냐면은 광역시나 대도시보다는 부동산 값이 사실 저렴해요. 저렴하다 보니까 건축을 해도 여유의 공간을 좀 두고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대도시에 가면 거의 2인실보다는 4인실. 그지만 지금 안동 같은 데는 상급 침실을 받는 데가 없어요. 2인실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맞춤 케어를 할 수 있어요. 경상북도는 지역 요양시설의 공실률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조금 그 시설을 이제 잘 운영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높이는 것 외에는 고령화 사회, 살고 싶은 요양시설을 만드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와 인천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정오에 전국적으로 발령됐던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 정오까지 전국 모든 돼지와 축산 종사자, 출입 차량 등의 이동이 금지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처음 발병한 지 열흘째로 26일 기준 총 7건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5일 오전 8시쯤 영천시 교촌동 일대에서 멧돼지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멧돼지는 주택가를 30분가량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 마취총을 맞고 포획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소동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6일 새벽 2시 57분쯤 경북 포항시 인근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은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6km 지역으로 분석하면서 피해는 없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진이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포항 지역 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와 협력해 담당자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 기온이 벌어집니다. 이맘때 감기 걸리기가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27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경북 남부를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에 5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16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크게 선선함이 감돌아서 일교차 크게 벌어집니다. 일부 지역은 금요일에 이어 주말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늦가을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고 공기질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에 큰 불편함 없겠습니다. 생활지수 함께 보시죠. 불쾌감이 느껴지는 수준이고요. 낮 시간에는 강한 냉방이 필요합니다. 식중독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